전체 회의는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는 것 다들 잘 계셨습니까? 4월 29일 4월 달 마지막 최고위원회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장 천만의 무죄석방 본부 연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 강경 옥중투쟁 1491일째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 문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신변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그야말로 옥중에서 처절한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시고 저렇게 답답하게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할까? 조금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더 힘이 날 텐데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힘들게 옥중 침묵투쟁을 하시는 것은 이 지금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끝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본인이 억울하게 거짓 탄핵 이 촛불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권력이 찬탈되고 감옥에 계시는 상황이지만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 진실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속았던 국민들이 또 진보라는 이 거짓의 탈을 쓰고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에 무장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민낯을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이제 다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반공의 프레임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우방인 미국이 벌써 그 반중 블록을 구성을 하고 그 반중 블록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 그런 국제 질서에 같이 발맞추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미래가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결국은 우리 건국이후의 역사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같이 정말 무능하고 책임하고 또 국민과 동떨어진 내로남불식 이러한 체제 침탈,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 자유시장 경제 침탈, 역사 뒤바꾸기 한마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4년을 끌어온 거예요. 그 짓은 오래가지 못하듯이 촛불에서 그렇게 떠들었던 그들의 공정과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서서히 대한민국의 위기를 느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면은 다음에 만약에 좌파들 다시 집권하면은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이제는 방미를 넘어서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사회주의 연방으로 가는 현상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투쟁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갈 것을 우려하고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국민들을 깨친 겁니다. 아직도 보수정당, 어떨 때는 보수라고 어떨 때는 중도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두렵겠죠. 자신들이 했는 그 탄핵 배신 행위가 역사적으로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지는 입장에서 요즘 얘기하는 김무성이나 유승민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막판까지 이제 자기들의 그 두려움의 행태를 내고 때려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배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 자유파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무성같이 대통령 나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김무성, 유승민 아니겠어요?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이야 김무성, 유승민만 듣고 뭐 조소준이나 이준석이나 뭐 김재석, 김웅 같은 애들은 제가 볼 때는 어린애들이에요. 탄핵에 대해서 국회 탄핵소추안 하나 안 읽어봤을 거예요. 영태 녹취록이나 현재 재판 기록이나 그 다음에 우리 우파 국민들의 보통 상식적으로 읽어보고 봤던 그런 내용들 하나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언론 찌라시 가지고 그냥 언론 찌라시 가지고 4년을 지금 적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이 탄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아닙니까? 정치인은 그렇게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죠. 지금 김무성 뭐 계엄령 운운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 후폭풍, 소위 말하는 배신자들에 대한 그러한 후폭풍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팔아넘겼듯이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 탄핵을 정당화, 자기들의 배신을 듣기 위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찬탈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의 배신, 자기들의 잘못을 듣기 위해서 그러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정영환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이나 뇌물죄로 엮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불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탄핵, 불법 거짓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파 일부 국민들하고 또 탄핵을 그냥 듣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하는 그렇게 완전히 양분이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들은 좌파와 똑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수렁에 빠져버린 거죠. 결국은 우리가 갖고 지금까지 4년간 투쟁했던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장성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정당에 지금 정의당은 벌써 우리 창당이 한 5배, 6배 정도 될걸요. 시간적으로. 근데 우리 공화당 당 숫자 책임당은 우리만큼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서명대를 하고 집회를 하면서 가는 길은 뭔가 그것은 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2017년 3월 1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3월 1일 날 우리 공화당 같은 소위 말하는 정신이 똑바로 박혀가 있는 우파 정당이 있었으면 또 그 수백만의 태극기 외국 동지들이 나왔을 때 리더를 제대로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또 제2의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나서서 그들과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트레이닝을 우리는 4년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절대 지난번 3월 1일 같이 흐지부지 3월 10일 같이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4년간 대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그 온양 집회에서 집회에 변화된 행태도 보였고 청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온양 아산 시민들이 굉장히 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그 충남 도당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어제는
이순신 장군 탄신일을 기해서 476주년 탄신제에 중앙도당의 당상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중앙도당 관계자들이 현충사를 방문해서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을 도저히 더 이상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목자들은 국민의힘을 욕하다가도 대안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위대한 역사에, 대한민국 위난의 역사에 이순신 장군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역사 이래 우리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생긴 민초정당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의 그 창당 과정부터 운영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역으로 따지면 순수한 면들이 있는 거죠. 이 정당을 이제는 이념화하고 진짜 자유파의 이념 정당으로 자리 잡고 구국 체제 수호 역사 수호 정당으로 거듭나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전체 회의라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아무튼 이번 5월 1일 날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소위 번거지라는 창원 집회를 우리가 매년 이 근로자의 날을 했고 어김없이 그날은 민주노총과 부딪힙니다. 행진 진행 과정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창원 집회의 핵심은 민주노총의 이 소위 말하는 잘못된 폐석을 폐지해야 된다. 민주노총의 고용세서 문제라든지 노조 중심의 사고, 성과급 폐지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불법 부당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의 날을 빌어서 근로자가 노동자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것은 노사 상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조에다가 힘을 실어서 나라가 노조 천국을 만들면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중산층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 길을 좌파 남미나 유럽 여러 나라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민주노총의 이 오만함, 또 독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창원 집회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확실한 폐습에 대한 폐지와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겁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있어서 5.18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이들은 자기들의 속내를 이제 다 냅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법을 통과시키는데 아무런 제약 조건이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한 것은 기본적인 상임위원장을 제대로 안 넘겼다. 급기야는 정무위에서 5.18 소위 말하는 가족 5.18 유공자의 직계가 아닌 직접적인 유공자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형제 자매들까지도 5.18 회원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혜택을 주도록 하는 정법이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상임위원장 안 맡으니까 편하겠죠. 뭐 부딪혀가지고 실패하고 요거는 뭐보다 편하지만 이런 문제를 상임위원장이 있으면 상정 못합니다. 법안 자체를. 그것을 다 내팽개쳤잖아요. 악법을 막아야 될 야당이 악법을 막지 못한 길을 다 열어줘 버린 거예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고스란히 당하는 것은 국민이 당하고 소위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은 아무 책임지지 않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법 통과가 되면은 정말 5.18 유공자 세상 됩니다. 지금 5.18 유공자 명단 공개도 하지 않죠. 유공자, 가유공자 명단 공개도 안 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혜택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래 되면요, 이제 4.3부터 여순 등등등 전부 다 이제 유공자, 좌파,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반란까지도 유공자 신청을 해서 통과시킬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의 죄입니까? 그걸 막아야 될 야당이 당기하고 상임위원장 다 내팽개치고 저끼리 골프나 치러 다니고 저끼리 술이나 먹으러 다니면 되겠어요? 부정부패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 좌파하고 싸우더라도 좌파 독재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자들하고 싸우더라도 올바른 정신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시리해서 운 좋게 이기면 이기고 뭐 자기 노력 안 해서 지면은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거 오른쪽에 소위 말하는 오른쪽에 우파 정당이라는 국민의힘부터 빨리 해체시키고 바꿀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는 새로 만들어 놔봐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하고 타협해가지고 대강 그쪽에서 누가 대통령 되면 대강 개헌해가지고 연방제로 사회주의 이원식 정부제나 내각제 더 나아가서 연방제로 그냥 슬슬슬슬 넘어가고 자기 한평생 잘 살자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가 다 죽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중앙당직자나 충북 또 도당 또 세종시 당원들 중앙당 봉사단지 세종시에 가서 당원 모집 활동을 2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1072명 당원을 확보해서 세종시 창당에 기초는 마련해 있습니다. 명단 하나하나 다시 다 점검을 해서 천안 3,400명까지 준비를 해서 지금 뭐 코로나 중국 폐렴 전국에서 창당식을 가지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만 적당한 시기에 창당을 해야 됩니다. 할 생각입니다. 창원 집회 제가 조금 전에 민주노총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황운하 대법원 판결 보셨죠? 김경수도 그런 판결 납니다. 김경수도 이제 법의 잣대라는 게 없어요. 국민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들은 이재명한테 절대 못 주고 왜? 이 70년의 좌파의 이 양대 상국에서 이재명한테 한쪽이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쪽이 무너집니다. 그런 결국은 친문 세력한테 줘야 되는데 뛰어노니까 뜨질 않아요. 이제 뭐 정세균도 뭐 그렇고 민하견도 그렇고 뛰어만 뜨는데 아무튼 지역적으로 문재인 퇴임 이후에 확실하게 자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김경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지켜보세요. 대법원에서 바로 황운하고 똑같은 판결 내립니다. 그리고 김경수가 대권 후보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이거는 드루킹의 주범이죠, 주범. 드루킹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하는데 드루킹 킹크랩을 이용해가지고 장난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런 판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건 창원 집회의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게 김경수 구속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이건 창원 집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김경수 구속 문제하고 민노총 폐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집회가 창원 집회입니다. 아무튼 창원 집회는 영남권에서 좀 분투해야 됩니다. 지금 노력에 배를 해서 경남에서 오랜만에 집회를 하니까 부산, 경북, 대구, 울산 여기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하고 또 서울 경기 쪽은 워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아무튼 이번 창원 집회의 의의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창원 집회에 대해서 비공개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